본 방송은 최근 불거진 대전 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제보자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방송 녹음 직후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최모 교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는 것이 힘이다는 해당 교수의 반론 요청이 있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담아 언제든지 전하겠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 및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시간이 약이다. 우리는 보통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위로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은 조금씩 사그라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뜻의 위로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끄러운 고비만 넘기면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이 사건은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 이강희 주필이 이런 말을 했었죠. 오징어 씹어보셨죠? 근데 그게 무지하게 질긴 겁니다. 계속 씹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빨 아프게 누가 그걸 끝까지 씹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주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씹어대다가 실증이 나면 뱉어버리겠죠. 이빨도 아프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맞습니다. 우린 끝까지 즐기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성이 원래 금방 끓고 금방 식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점에서 다른 안주거리를 던져주면 그뿐이죠.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린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사랑한다 최강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한화 이글스 포살 팬들을 위한 팟캐스트 김성석 기자의 최강 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매주 월요일 김성서 기자가 한 주간의 한화 이글스 경기 결과와 소식, 임마 프로의 전망, 그리고 선수단 뒷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정이 없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네.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밤새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또 다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분의 신원을 좀 보호해 드려야 돼서 이분의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거고 목소리 또한 음성을 좀 변조 처리를 할 겁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저희 방송에서도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대전의 사립대학교의 그 최모 교수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뭐 학생들을 본인의 딸 결혼식에 주차를 시켰다라는 이유로 전국적인 뉴스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최근 보도에는 본인이 무용 공연을 한 매 있어가지고 그 티켓을 학생들이 사서 그걸 보고 그 리포트를 내게 했다 뭐 이런 의혹의 논란의 중심이 있었는데, 또 후속 보도를 보다 보니까 뭐 본인 집에서 후원자의 밤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하고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사안을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가명으로 A 씨라고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좋은 일로 이렇게 뵈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일단 뵈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우선 굉장히 용기를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용기를 낸다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 우리 A 씨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이른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도 A 씨와 함께 할 테니까 힘내시고요. 예,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임병환 기자님께서 네, 그 이야기 좀 진행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대전에 있는 사립대 최모 교수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처음에는 2015년도에 자신의 딸 결혼식에 전공 수업을 휴강하고 다음날 있는 딸 결혼식에 학생들을 나오라고 해서 거기서 출석 체크를 하겠다, 이러한 공지가 있은 후에 한 학생이 페이스북에 이건 좀 문제 있다, 부모님이 등골 빠져 만들어준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교수 딸 주차 요원이라니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해당 교수가 자신이 등장하는 공연에 학생들을 유료로 2만 원짜리 티켓을 관람하게 한 후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지역에서 뭐 여전히 문제가 되지만 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 자신의 후원의 밤을 만들면서 자신의 집에서 지역의 유력 인사를 초대해서 밤에 행사를 하는데 학과 학생들을 밤에 불러서 공연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에 대한 어떤 자세한 얘기를 들으려고 A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자, 그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사실인가요? 전부 다 지금 나온 내용들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주위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주차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보도 많았었고 학교 측에서도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 했었는데 그냥 주의 경고 정도로 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뭐 최근에 이제 공연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공연 관련해 가지고 티켓을 유료로 구입을 해서 그거 공연을 보고 리포트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그거는 제가 직접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럼 티켓을 구입해서 그 공연을 관람을 하셨나요? 네네. 그때 어떤 그 요구를 하셨나요? 수업 시간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해야 되니까 티켓 사고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수업 시간에 이제 거의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나 중간고사 시험 때 사랑의 티켓을 사면 2만 원짜리 공연을 조금 더 할인해서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다 라고 하시고 24세 미만은 그 사랑의 티켓 2만 원이 할인이 되니 얼마 할인해 준다는 건데? 12,000원. 할인해서 8,000원. 8,000원에 2만 원짜리 공연을 8,000원에 볼 수 있다. 네. 학생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공연을 보고 감상문을 제출해서 레포트
대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8,000원을 내고 본 거네요.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학생들도 좀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한 학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가 이렇게 유료 공연을 보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게 좀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다가 해당 교수가 명예훼손을 그 학생을 고소했어요. 네. 근데 또 다행히 경찰에서 그 학생은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무혐의로 나오고 이제 그 해당 학생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생 지금 명예훼손을 고소 당한 상태예요? 네, 고소를 당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적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수사 결과 그냥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 그럼 혹시 해당 교수가 수업 시간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게 있었나요? 학생들한테 뭐 내가 이런 일은 굉장히 교수로서 하는 일인데 이런 거에서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었나요? 수업 시간에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했고 공연도 문화 공연으로 생각해서 학생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뭐 이제 자기는 뭐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나쁜 의도로 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조치였었고 어떤 다른 사익 추구의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라는 해명을 일단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고소하셨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고소를 이제 교수님이 학생을 고소한다는 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야기들은 좀 있었나요? 거의 뭐 이제 개입하기 싫다. 뭐 이런 시시하는 나한테 불똥 뜰지도 모르니까 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 보도까지 나오고 나서 잠잠해질 것 같았는데 이른바 이제 후원자의 밤 보도가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네. 후원자의 밤 누구를 후원하는 행사라고 들으셨나요, 혹시? 뭐 이제 공연에 도움 주신 분들이나 뭐 이제 아는 지인분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분들을 불렀다. 본인이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 그 이제는 이렇게 후원의 밤이 말 그대로 낮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장소도 후원의 밤이니까. 또 장소 후원자의 낮은 아니잖아. 장소 역시 이제 학교는 분명히 아닐 것인데 개인적인 자기네 집에서 밤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행사에 학생들을 불렀다는 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학생들을 부르는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언제 어떤 후원의 밤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좀 나와라 또 무대 의상을 입고 나와라 뭐 이런 수업 시간에 의도가 있었을까요? 공지하게 된 과정?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공연이 1차적으로 낮에 하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그냥 권유를 했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가서 뭐 이제 집에서 이제 설거지, 상 차리고 이제 저녁도 주고 집에서 거기에서 개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러한 뭐 이제 집안 잡일들을 하니까 도움을 주는 거에 있어서 무슨 20만 원에 대한 그런 보상이 주어졌고요. 집 안에서 공연 뭐 이제 뭐 벨리라든지 뭐 이제 약간 좀 방송 댄스 쉽게 얘기해서 돌려서 말하면 섹시 댄스 하는 거고 의상에 관한 거는 의상은 이제 다 학교에 이제 비치가 됐고요. 아이들이 입고 그건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의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의 밤이라고 딱 정해놓고 한 행사라기보다는 공연을 하고 공연 끝나고 후원자의 밤 행사를 하는데 공연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개별적으로 갖고 야, 너 오늘 알바 이거 있으니까 20만 원 하고 밥도 주고 대신 이 설거지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서빙하고 공연 좀 하면 돼 뭐 이렇게 일단은 오라 했던 거죠. 네. 그러면 교수가 직접 학생들 맨투맨으로 1대1로 오라고 했던 거래요? 아니면은 그냥 교수가 무슨 조교나 아니면 행동대장이나 누구지? 같이 그냥 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중간중간에 오늘 밤에 후원자의 밤 행사가 있을 거니까 와서 일을 도와주면은 알바비도 받고 밥도 주고 그리고 그 공연도 하니까 뭐 일석이삼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다. 예. 근데 거기서 공연도 이루어지고 공연한 학생들이 다시 또 후원의 밤 행사의 뒤풀이를 또 뒤처리까지도 했다는 게 사실은
그게 정당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뒤처리요? 어떤 뒤처리?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설거지라든지 음식 서빙이라든지 20만 원 줬대잖아. 시간당 계산하면 좀 비싼 알바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녁 때 이제 공연을 뭐 이제 후원자의 밤 행사에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여학생들만 가나요? 무슨 뭐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남학생들도 할 수 있지 않을 텐데. 여학생도 가고 남학생도 갑니다. 여학생도 가고 남학생도 가고 그렇게 가서 일을 도와주고 뭐 어떤 일을 주로 도와줬다고 하던가요? 남학생들은 이제 조금 잡일 같은 걸 많이 도와주고 여학생들은 중간에 갑니다. 그 남학생들이 하는 잡일은 예를 들어서 뭐 집 나르거나 이런 것들? 네, 뭐 이제 상 차리고 이제 뭐 약간 힘을 쓰는 여성들이 하기 좀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남학생들은 먼저 집에 갑니다. 아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리가 좀 무르익을 쯤 되면 남학생들은 집에 간다? 여학생들만 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공연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밥만 먹나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은 그럼 뭐 소주? 맥주? 양주? 와인? 주종은 모르겠습니다. 주종은 모르겠고 술과 곁들여진 밥을 이제 저녁을 드시면서 공연을 관람하고 네. 집이 꽤 좋은가 봐요. 공연을 할 정도면은. 이제 조금 집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애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뭐 감추는 애들이 더 많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낮에 공연이 있고 그날 공연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들한테 저녁 때 이런 행사가 있으니 와서 일 도우고 알바비도 벌고 이러이런 거 한다라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거기 참여하게 된 거고 그중에 남학생들은 주로 힘쓰는 일들 하다가 이제 밥 다 세팅 끝나면 이제 보통 집에 가고 여학생들은 공연도 하고 뭐 그랬단 얘기인 건데 공연은 남학생들, 여학생들 다 같이 하고요. 네. 이제 뭐 이제 앉아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자리 이렇게 해서는 나 갈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아 있는데 남자애들은 거의 갑니다. 왜 밥 맛있을 텐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여학생들은 남아서 있는 여학생도 있고. 눈치가 일단은 거기서 밥 먹기에는 편치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였겠네요. 연세들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오신 그 후원자 분들이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래는 아닙니다. 학생들 또래는 아니겠지. 그 어떤 분들이 있다고 혹시 들으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신다라는 신문 보도 보니까 기자님은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했죠? 병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언론인 혹시 없어요? 뭐 임병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뭐 사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말해주신 내용은 실제로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뭐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후원자로 참석을 하셨다. 네. 근데 그 얘기만 듣고 보면은 뭐 이렇게 공연이나 아니면 그 최 교수님이 하는 무용단을 후원하시는 분들이 저녁 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씩 하고 공연 관람하고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만 들었을 때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뭐 공연 후에 뭐 음식을 나르거나 거기에 이제 술까지 겸한 자리가 되다 보니까 술 시중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게 더 사실은 좀 문제라는 건데. 술 시중도 들었대요? 옆에 앉아가지고? 한 잔 따라드려라. 한 잔 따라드려라. 정도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한 잔 따라주고 서로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네, 근데 뭐 이렇게 교수님이 마련한 저녁에 후원의 밤 자리에서 공연을 해서 어떠한 그 학과를 알린다든지 어떤 이런 무용단 알린다든지 뭐 이런 게까지는 수준까지는 학생들도 막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저녁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술도 오가는 자리가 만들 텐데 거기서 옆에서 글쎄요 뭐 술을 따라라 아니면 그런 자리에 동석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학생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엄청 큰 무대도 아니고 집이라고 해서 거의 이제 떨어져 있는 무대가 아니고 거의 이제 바로 보이는 그런 자리인데 1, 2m 앞에서 그냥 공연을. 벨리 댄스를 췄다는 건 공연이 벨리 댄스였어요? 벨리 댄스와 몇 가지 이제 댄스 스포츠도 있었고 한국 무용도 있었고 또 뭐 섹시 댄스라고 해서 방송 댄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이런 좀 1위곡들 여성 걸그룹의 1위곡들을 하나 연습을 해서 이제 그 정도 춘 걸로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야한 옷 입고 술시증을 들게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에서는. 보도에서는 저도 봤는데 이제 뭐 제가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뭐 야한 옷이라기보단 그냥 일반 평범한 옷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냥 이 요새 세상에서 느끼기에 조금 좀 과하지 않아 싶나 이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공연, 유문 공연 아니 그 후원의 밤에서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선정할 때도 어떤 벨리 댄스 말 그대로 그 집이 아무리 넓은들 공연과 관람하시는 분들 사이 거리가 사실은 2m, 뭐 2, 3m. 그럼 거의 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멕시코나 이런 데 가면은 클럽에서 그런 뭐 분위기가 연상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데까지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아마 그와 준할 수 있었다는 어떤 지금의 느낌인데요. 그 상황 자체만 봤을 땐 이게 정상적인 그런 술자리나 공연 자리는 아니라는 게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A 씨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기 갔다 왔던 학생들의 공감되는 생각은 그러했다는 얘기신 거죠? 네. 본인이 그 들은 얘기로는 뭐 정치인, 뭐 병원장 이런 얘기 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이거 여쭤볼게요. 혹시 들어본 이름이나 들어본 얼굴이 있어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후원의 밤을 학생들을 동원하는 기재 어떻게 학생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교수의 지위를 어느 정도로 이용했느냐인데 그 학생들이 이런 공연에 수시로 동원되는 상황에 그 장학금이라는 수단을 좀 활용을 했나 봐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교수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유도했을까요? 네, 그걸 말씀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낮에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그 공연이 끝난 자들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자고 하고 만약에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보내주지만 데리고 가고 싶은 친구가 약속이 있거나 뭐 이제 선언이 있을 때 못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애들은 이제 지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뭐 그 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도 교수님의 말은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법과 같은 그러한 말처럼 들리고요. 그 법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 처벌이 있으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불이익에 대해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의 말은 애들에게 있어서 거의 법이나 다름없고 거의 신처럼 여겨지는 말이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분의 있던 지위도 있었고 하다 보니 거의 반강제적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있었을까요? 그러한 과정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학금이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이렇게 뭐 성적이 우수하거나 이렇게 주는 장학금들, 그러니까 공식적 장학금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특기자 장학금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장학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수한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언급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학과장님께 있습니다. C 교수에게는 그런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운동부에게서 운동부 학생들에게 실적이나 뭐 공연 실적, 예를 들어 대회 입상 경력을 통해 이제 학교에 조금 이익을 줬다는 경우에서 그런 장학금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잘 못 봤어도 어디 전국체전 같은 데 나가서 입상하면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으니까 특별히 주는 장학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런 특기자 장학금 같은 것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또 통장을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법이라고 해가지고 타인의 통장을 이렇게 개설하거나 아니면 이용하거나 이러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비밀번호도 갖게 해서 그 통장을 이제 교수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실제 명의는 내 통장이지만은 그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지경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뭐 한날 1시에 어떤 특정 장소로 와서 이제 교수와 학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이제 같은 은행, 같은 시간, 같은 인원이 가서 같은 비밀번호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들어서 갖고 와라가 아니라 딱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그 시교수 본인은 가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의 리더라고 하는 뭐 이제 나이가 많거나 좀 리더십이 강한 친구 하나를 통해 그 무용부 애들 같이 가서 거기 어떠한 해당 은행 가서 통장을 개설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개설할 때는 통장을 개설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 은행에서. 요즘에 네. 은행에서도 어떤 대포 통장 이해 그것 때문에, 함부로 안 만들어주죠. 그때 학생들이 당황해하고 교수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교수는 그 은행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통장을 개설하러 갔는데 그 통장 개설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 모르니까 교수님만 전화를 했고 그 교수님하고 은행 직원하고 통화한 다음에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발급해줬다. 네. 그 학생들 여러 명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각자 만드는데 비밀번호를 같이 한다. 사실 은행원도 이거는 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합리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뭔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 네, 비밀번호까지 동일시한다라는 거는 한 명한테 간 게 아닙니다. 은행 창구 직원들한테 하나하나씩 붙어서 은행 통장 비밀번호는 비밀로 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그 창구 직원 한 명한테 간 게 아니라 번호표 뽑고 A, B, C, D, E 창구마다 각각 가갖고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만약에 5명이라고 예를 가정을 하면은 교수님이 5번의 통화를 한 거예요, 은행 직원하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화한 걸로만 확인됩니다. 그 중에 좀 막힌 친구들은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은행 쪽에 설명을 해줘가지고 개설이 됐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맡긴 거예요, 다시. 네, 통장과 카드를 교수님께 제출합니다. 교수님은 왜 그걸 만들어라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켰다고 하던가요? 무용단, 시교수 이름으로 된 무용단 공연비라든지 이런 거를 통장으로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애들은 그런 줄 알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단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통장이 몇 개 필요할 수 있으니 너희들 이름으로 통장을 좀 개설을 하자라고 해서 개설이 됐고 그걸 받았다. 네. 근데 교수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었던 거겠죠. 만들 때도 역시 학생을 리드하는 리더가 데려가서 만든 것처럼 그 통장 모아서 모으는 것도 학생들한테 모으는 것도 그 리더라고 칭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겠죠. 그 학생들이 모아서 준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교수님한테 간다는 건 그 리더가 아이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렇겠지. 리더가 그거를 어떻게 유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께 줄 거야. 뭐 내가 가지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제 아이들끼리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이제 교수님께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대요, 학생들이요. 그 통장 주인들이. 당시에 뭐 시교수가 이제 거의 이제 같은 공연을 할 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일이 커지다 보니 확인을 했던 결과 한 번에 뭐 예를 들어 금액이 뭐 150만 원, 뭐 50만 원, 80만 원, 어떨 때는 뭐 250만 원 이런 식의 조금 적지 않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게 본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고 또 출금이 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그 돈은 학생들에게 온 거는 아니었던 거죠. 교수님이 임의대로 사용하셨던 거죠. 예. 그리고 아이들에게 1년에 5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제출한 학생들에게는 어떤 명목을 달았든 뭐 공연이든 사무 보조든 뭐든 그런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지급을 했다. 네. 1년에 그 금액이 30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본인은 거기에 그 해당은 안 되고요. 네, 전 해당 안 됩니다. 왜 간택을 못 받았을까? 근데 그 통장에서 그 많은 통장이 과연 몇 개일지도 사실은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일 테니까 네. 밝혀야 될 사안이 되겠지만 그러한 통장에서 돈을 말 그대로 현금으로 뽑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송금 형식으로 어딘가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했습니다. CD기를 통하든지 뭐 했든지 전액 현금으로 150이면 뭐 490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남겨놓고 수수료 정도의 금액을 남겨놓고 전액 인출 돈이 들어오자마자 빵원으로는 안 하고 조금 수수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현금 인출을 했다. 네. 말 그대로 CD기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1년 될 때는 통장 잔고는 0입니다. 그 총 거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들은 게 있나요? 한 통장이라도? 어떤 통장은 뭐 2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통장은 9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많게는 900만 원까지. 네. 기간이 몇 년 사이? 거의 1년 정도 됩니다. 그럼 1년이 지나면 그 통장을 안 쓰고 또 다시 또 요구하고 그 통장은 계속 유지됩니다. 아, 계속 유지가 그 되고. 학생 졸업하면은 그 학생의 통장은 사용하진 않겠죠. 졸업한 친구들은 없앤 친구들도 있고, 남긴 친구들도 있고, 그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개수도 지금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개수 파악도 힘듭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A씨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런 통장을 개설해 준 경험이 있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통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통장은 사실은 그 위문 공연 아니면 뭐 군부대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가서 이 교수의 이름으로 위문 공연을 했을 때 그러한 사례로 학생들의 들어온 돈이지 않을까 뭐 지금 그렇게 추정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공연 학생들은 봉사 차원에서 했던 공연들이 1년에 한 30여 차례 네. 된다는 게 1년에 30여 차례는 뭐 언뜻 생각해도 한 달에 뭐 두세 차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공연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대전 시내나 교회, 거의 충남 이쪽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군부대나 뭐 교회, 이제 강원도, 뭐 부산, 뭐 나주, 뭐 이런 데 가서 공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대전 충청 지역이 많았지만은 전국적으로 다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떤 종류의 공연을 하러 가나요? 군부대 이용공연이라든지 뭐 이제 정신병원, 뭐 요양병원, 뭐 이제 뭐 축제 같은 뭐 이런 공연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럼 주로 그 공연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내용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가면 좀 아이돌 댄스 이런 거 많이 추는 걸 테고. 이렇게 보면 이제 세상은 군부대 가면 좀 약간 방송 댄스를 더 원하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좀 차분한 걸로. 사교 뭐 이제 이런 진정성 있는 무대들. 그렇지. 요양병원 가갖고 아이돌 댄스 추면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공연의 특색에 따라 다 달라지고 거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은 돈을 보통 받고 하는 공연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당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공연 초청한 곳에서 무용단에 준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어떤 통장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받기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받기는 받는데 학생들한테 그 공연한 학생들한테 가는 돈은 없는 거고. 그런 명목을 공연 수고했다라는 명목으로 뭐 1년이라든지 2달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특정 월에 맞춰 뭐 50만 원, 30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기분에 따라 판단하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도 암묵적으로는 자신이 이미 통장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또 공연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공연에 어느 정도의 수고료 아니면은 공연 비용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교수에게 직접 얼마나 내가 받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게 왜 내 현금으로 내가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왔다는 얘기죠. 그러지는 못합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입니다. 저희한테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점으로만 어떤 교수와의 관계는 학점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런 수준에서의 관계에 그치거든요. 네. 어떤 이러한 특수학과에서는 그 수준을 좀 넘어서는가 봐요. 특기자들이다 보니까 대학교를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교를 들어오듯이 예를 들어 무용을 선택해서 들어오고 댄스 스포츠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 그래서 저희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분들한테 신이고
그분들이 저희 대학을 졸업을 해서 어떤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좋은 분을 소개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한테 더 신격화되지 않았나. 졸업 후에 어디에 입단하거나 어디에서 말 그대로 자기의 소질, 대학교 때 배웠던 소질을 뽐낼 수 있는 자리, 무대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역시 여기서 만났던 교수가 해주는 일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이제 30여 차례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어떤 공연이 한 학교, 한 과의 학생들에게 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 어떤 그 해당 교수, C 교수만 주축을 해서 한 건 아니고 또 그 C 교수와 그 동료의 주변에 있는 C 교수의 어떤 학교의 목적이 맞는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와 관계없는 행사에서도 동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서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짚고 넘어갈 일은 넘어가고 싶고 앞으로 좀 책임감도 있어 느껴졌고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심적 고통이 크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이번 사건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서 누가 처벌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동안 이제 감춰졌던 누구나 알고 있고 의심은 되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병폐들이 좀 드러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 우리 A씨의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번 일은 학생과 교수의 어떤 둘의 관계에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항상 그 문제의 교수, 논란의 교수는 제가 보기에는 대전 지역에서 문화예술계에서는 대전 시장급에 준하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런 분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검증을 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논란이 계속 불거졌는데 이번에 지금 A씨가 나서면서 직접 증언을 하게 돼서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충 뉴스도 이 사건 계속 주시하면서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A씨하고 뜻을 함께 하면서 작지만은 힘을 좀 보탤 테니까 용기 내시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기회 되실 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결단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임병환 기자님. 네. 예, 우리가 오늘 금요일인데 네. 이렇게 만났네요. 네. 금요일이 이렇게 만나서 녹음하기에는 참 좋은 날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사안은 글쎄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기가 참 곤란할 정도로 그냥 중요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큰 바위 앞에 서 있는 기분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바위가 움직여질까? 저 길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울 수 있을까? 이런 좀 두려움도 있는데요. 지금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앞으로 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한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한테 좀 용기를 주시고요. 그래도 대전 충청 지역에서 저희가 되게 용기 있는 도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탐사 취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었었는데 저희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도일보 대표 천사 기자, 네,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시민통신 시간이죠. 오늘은 교육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정배 전교도 대전지부 정책실장이 나오셔가지고 설동우 교육관의 3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각이죠. 일명 설국열차 그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